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31살 여성이에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었고, 저도 현재 나름 알아주는 탄탄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났다 헤어지는 일이 뭐 그리 대수라고 사연까지 쓰느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한편에 코미디 같이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 정도로 형편없었나 하는 씁쓸함도 느꼈던지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할게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학력 부분이에요.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일반 4년제가 아니라 전문대였거든요. 원래는 아예 대학도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체질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취미 생활은 재미있는데 유독 공부만큼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를 유난히 이뻐해 주시던 담임 선생님이 거의 몇 개월 동안 저를 설득을 하셨어요. 대학교를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분명히 학벌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 꼭 4년제가 아니라 전문대라도 졸업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권유에 저는 전액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전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실제로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도 결정이 되었지요. 처음 잡힌 직장에서 2년 정도 일을 하면서 뒤늦게 공부에 눈이 떠지더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상하수도 관리 및 보수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일을 하면서 보니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이 꽤 많은 겁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가 막상 제 미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2년 동안 회사랑 집 말고는 간 적이 없을 만큼 자격증 준비에 올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관련 자격증들을 하나둘씩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는 원 없이 했었네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거머쥔다고 했던가요. 운 좋게 시설공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쪽 계통에서는 꿈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연봉도 높고 대우도 좋은 회사예요. 남자친구를 만난 게 바로 딱 이 무렵이겠네요. 남자친구는 아주 전형적인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철저히 내신 관리를 해서 명문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뒤 대학교도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법한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후 저처럼 중간에 이직을 한 게 아니고 한 번에 중견기업에 취직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서로 다니는 회사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연애까지 시작한 게 된 거죠. 한마디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온 사람이랄까요? 연애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은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셨다고 했고 어머님은 20년 넘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아파트도 한 채 있으시고 노후 준비 역시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날 만큼 부자까지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시고 소일거리 삼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고요. 그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작은 상가 건물을 물려주셔서 딱히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당연히 저희 쪽도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저랑 오빠가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챙겨드리긴 합니다. 엄마가 비록 전업주부로 살아오시다 보니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은 일절 없으시지만 누구보다 알뜰하게 돈 관리를 하시거든요. 저희 남매가 드리는 용돈도 이미 각자 앞으로 적금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뭐 나중에 돌려주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돈으로는 나중에 부모님 최고급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로 오빠랑 따로 입을 맞춰놨고요. 아무튼 제 기준에는 저희 집이나 남자친구 집 둘 중 딱히 어느 쪽으로 크게 기울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 눈에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사귄 지 2년이 되었을 무렵 양쪽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고 저나 남자친구도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입니다. 처음엔 어머님께서 엄청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셨어요. 아버님 역시 인자한 미소를 보이시며 이런저런 말을 걸어주셨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아버님께서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저희 회사 전무님 이름을 대며 아는 척을 하시더군요. 자기랑 잘하는 사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아직 제 나이일 때 자기 밑에서 일하던 놈이라고. 아주 그때는 어리버리해서 저놈을 어디다 써먹을까 걱정했었다고. 그런데 정무까지 오를 만큼 출세할 줄은 모르셨답니다. 남자친구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평소에 자기를 과시하고 잘난 척하는 말투였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누굴 보고 배웠는지 한 번에 알겠더군요. 그렇게 시작부터 별로 안 좋은 느낌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다 드디어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다 현재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엄마는 주부로 있으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 회사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별로 유명한 회사도 아니라며 대답을 해드렸더니 역시나 아버님 반응은 그런 곳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묘하게 깔보는 듯한 그런 표정과 말투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나온 학교를 말씀드렸어요. 딱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도 상관없었겠지만 이미 그때쯤 저도 약간은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항하는 느낌으로다가 제가 전문대 졸업인 걸 밝힌 거죠. 전문대라는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 부모님 안색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동안 저한테 물어볼 게 없는지 대화가 뚝 끊어진 채 식사를 마쳤고 어머님께서 과일을 내오시더군요. 다시 시작된 호구조사에서 어머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전문대 졸업해서 어떻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갔냐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노력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동안 자격증 준비하느라 거의 공부만 했다고 거기다 운도 따라줘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 말씀드리니 그제야 약간은 만족스러우신지 표정이 조금은 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 학벌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두 분 다 고등학교만 나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시더니 아니 본인들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면 자식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했어야 한답니다. 그나마 전문대라도 나왔다고 하니 간신히 며느리로서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자기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네요.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 가방끈이 짧은 만큼 저한테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의미였죠. 동시에 저와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는 아버님의 말에 옆에 있던 어머님도 동조를 하시면서 원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교육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그 가치를 안다고 나대시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나올 만큼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고졸이라 창피하다 생각한 적 없는데 두 분이 쌍으로 제 학력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얕잡아 보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런 두 분의 태도보다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건 바로 남자친구였죠.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말들을 듣고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부모라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차 자기와 결혼할 여자와 그 여자 부모까지 깎아내리기 바쁜데 적어도 그만하시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에 과일만 쳐넣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뭘 바라겠나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비록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을지는 몰라도 그 누구보다 성실히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아오셨다고. 대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겠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여유 있는 척 받아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라 그런지 하고 싶은 말은 꼭 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라면서 곧바로 화제를 돌리더니 결혼 자금은 얼마쯤 생각하냐 물어보셨습니다. 자기들도 뜨끔했겠죠. 만약에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으면 농담 반 진담반을 가장해서 저랑 저희 부모님을 후려쳤을 텐데 제가 입바른 소리로 받아치니 머쓱해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했죠. 사실 이때 이미 제 머릿속에는 남자친구와 결혼이고 뭐고 진작에 포기 상태였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보여준 행태도 원인 중에 하나였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건 남자친구의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설령 결혼을 한다 해도 자기 부모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지켜만 볼 게 뻔한데 그럼 저 혼자 피 터지게 시부모와 싸우던 아니면 속이 타들어가도 참고 지내던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결혼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 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저희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도 없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1억이 넘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 나이를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또 걸고 넘어지시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실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도와줄 형편이나 되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순간 저도 모르게 저희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상가 건물을 언급해버리고 말았고 아주 찰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밝아진 게 느껴졌네요. 그렇게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 저희는 남자친구 집에서 나왔고 문 밖을 나서자마자 어디 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혼자 집으로 쌩안이 와버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느낀 엄청난 배신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지기는커녕 점점 커져갔고 결국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눈치는 있는지 곧바로 자기 부모님이 했던 말 때문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이유지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던 너가 더 큰 원인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보인 반응은 아주 의외였어요. 오히려 저한테 실망을 했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로 벌써 헤어지네 만에 하는 게 유치하다네요. 거기다 딱히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길래 더는 말 섞기도 싫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음에도 안 받다가 결국 차단까지 해버렸는데 글쎄 급기야 남자친구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하고서 말이죠. 사실 남자친구 혼자만 왔다면 그냥 무시하고 갔을 테지만 옆에 서 있는 어머님을 보니 왠지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자 하고 카페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혹시 몰라 오빠한테 카페 주소랑 빨리 와달라는 카톡을 보내놓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지난번에 오해가 있었나 본데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다시 결혼을 진행하자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단칼에 결혼할 생각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문제는 어머님 아들한테 있다 생각한다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하고 결혼해봐야 앞날이 뻔히 보이는데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결혼을 하겠냐 말씀드렸죠. 진짜 신기하게도 좀 전에 침착한 모습의 어머님이 갑자기 광분을 하면서 지금 뭐라고 했냐 소리를 치시대요. 수준이 떨어지긴 뭐가 떨어지냐고 어디 배워 처먹지도 못한 것이 우리 아들한테 수준 타령을 하렵니다. 어른이 이 정도까지 숙이고 들어오면 모시기는 척 알겠습니다 할 것이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빠졌냐고. 아주 입에 담기 힘든 욕까지 섞어가며 하더라고요. 이미 주위에 카페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는데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꾹꾹 눌러서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공부에만 신경 써서 그런가. 다른 부분은 교육이 아예 안 된 것 같다고 그렇게 교육 하시면서 정작 아들 교육은 실패하신 것 같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결혼할 상대의 부모를 욕보이고 있을 때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제 몸이 휘청거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욱해서 제 뺨을 올려붙인 거예요. 지금 자기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미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중에 몇 명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한마디 또 했어요. 잘 보시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여자였을 텐데 수세에 몰리니 손부터 나가는 인간이 당신 아들이라고요. 당신 같으면 이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평생 함께 살 수 있겠냐 하면서 저도 막 나갔습니다. 아주 자식 교육 잘 시켰다라며 한껏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남자친구 놈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나도 질 수 없다는 심정으로. 제가 먼저 팔을 뻗어서 남자친구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쥐었어요. 그때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무섭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제 손을 뿌리치려는 남자친구가 몸을 세차게 흔들었고 그 순간 제가 움켜쥐은 머리채가 거의 그대로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글쎄 부분가발이 아니겠습니까? 사귀는 동안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자친구가 정수리 쪽에 머리숱이 거의 없다는 걸 말이죠. 제 손에 들려있는 부분 가발을 발견한 남자친구는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들어갔고, 이번엔 어머님이 저한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제가 그냥 밀쳐버렸네요. 그리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죠. 학벌 타령하기 전에 아들 머리부터 심어주라고,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 있어도 대머리는 용서 못하는 거 모르냐라고요. 아주 부들부들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어디서 구한 건지 모자를 쓰고 나타난 남자친구가 씩씩거리며 다가오고 있을 때, 때마침 저희 오빠가 나타나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네요. 괜히 제가 뺨을 맞았다는 걸 알게 되면 오빠 손에 남자친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긴장이 확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오로지 남자친구가 대머리였다는 점과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줬다는 것만 떠오르는데 진짜 통쾌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남자친구가 문자로 온갖 욕을 써서 보내놨길래 저도 답장 하나 해줬습니다. 남은 머리카락이라도 간수하고 싶으면 내 눈에 절대로 띄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더 문자 보내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도 경고해줬어요. 거기다 너랑 나랑 공통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네 대가리 상태 알릴 테니까 더 이상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짜져서 살라고 답장을 보냈네요. 정말 머리라도 한 번 더 뜯길까 봐 걱정이 된 건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자기가 대머리인 거 들킬까 봐 그게 무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처럼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난달 일이니까 지금은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네요. 이 정도면 안전이별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방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만큼 저희 부모님도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여담이지만 대머리인지 확인도 철저히 해야겠어요. 그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